9년 절친과 4년 사귄 남친이 바람났어요. 5개월 전 일이지만 가끔씩 생각나서 짜증나는데 그 사람들은 잘 지내는 게 너무 답답해서 이제라도 모두 알아달라고 이곳이 제일 활발한 곳이어서 긴 글을 씁니다. 친구들이 음숨체가 읽기 편하다 해서 음숨체로 쓰겠습니다. 일단 저는 서울 사는 20대 여자임. 제목 그대로임. 9년 절친과 4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가 바람남. 친구, 전 남친 이런 수식어도 아까우니 여자는 G, 남자는 B로 함. 나, G, B 이 셋은 중학교 동창임. G는 고등학교 동창의 다른 친구와 함께 셋이서 자취도 하고 모두가 알 만큼 제일 친한 친구였음. B는 20살에 연애 시작해서 군대도 기다리고 암튼 20대 초반을 거의 다 같이 보낸 연인이었음. 생각해보면 연애 초반에 그 둘이 나 몰래 새벽에 술 먹자고 약속 잡자는 카톡을 본 이후로 둘이 따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르겠음. 나는 그 두 사람을 정말 많이 의지했고 믿었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너무 후회됨. 내가 알게 된 건 작년 12월 23일임. 내 자취방에 B가 놀러와서 소파에서 잠들었는데 그냥 갑자기 B의 핸드폰을 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겁나 쎄한 느낌. 연애 초반 전 적도 있고 늘 의심은 하고 있었음. 아니나 다를까 그 둘이 나눈 톡이 있길래 쭉 봤더니 B놈이랑 나랑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날부터 갑자기 대화가 시작됨. 아마 여행 가기 전 톡방을 한번 지우고 간 것 같음. 같이 게임하자 하고 둘이 보이스톡한 기록이 있었음. 꽤 자주. 여기까진 뭐 그래. 근데 지가 B한테 G 셀카를 보내질 않나? 또 나 모르게 B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G가 밤에 만나서 술 먹고 클럽도 같이 가고 심지어 한 달 전에는 그 둘이 술 먹고 할 거 다 했음. 진짜 여자의 촉은 진짜 무시 못함. 술자리에 지각혀 있는 것도 몰랐고 B가 클럽을 그렇게 가는지도 몰랐음. 그들의 대화 내용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음. B가 먼저 일어났냐 하면서 G가 병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이었음. G가 미안해하지 마라 어린 양아. 예전에 먹어본 적 있다. B는 부작용 심하다던데 괜히 고생하지 않냐? 이런 대화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함. 실제로는 대화 수위가 높음. 노출 제한 때문에. 대체 어린 양은 또 뭔지. 게다가 B는 같이 일하는 알바생 A한테 G랑 있었던 일을 말함. 알바생 A가 한 말을 보니 둘 다 애인 있는데 그런 거였음. B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알바생 A 포함해서 나 알고 있음. 오래 사귀기도 했고 그 사람들이랑 만나서 술 먹은 적도 있고 요식업이라 내가 종종 가서 사 먹었단 말임. 내가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을까 싶음. 둘이 했다는 대화 내용 이전에도 둘이서 수위 높은 드립을 치는데 그냥 너무너무 더러웠음.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도 너무 빨리 뛰고 머리가 새하얗게 변해버림. 거의 10년을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 맞을 줄이야. 자는 B를 바라보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다함. 사실을 부정하기엔 대화 내용이 너무 확실하게 남아있었음. 상상만 했던 일이 진짜 닥쳐버리니까 미칠 것 같았음. 도저히 믿기지 않았는데 현실이었음. 그 와중에 코까지 골면서 자는 B가 너무 꼴 보기 싫어서 얼른 깨워서 얘기함. 너 G랑 뭐냐? 비몽사몽 일어나더니 무슨 말이냐? 그럼 다시 말해줌. 그러더니 날 보지도 않고서 그런 거 아니야. 오해라면 계속 개소리함. 그래서 걔 폰에 있는 그 대화 내용을 보여줌. 읽더니 아무 말도 못함. 벙어리 됨. 그 상태로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길래 당장 꺼지라고 나가라고 함. B는 나가면서 내일 얘기하자고 함. 지가 할 얘기가 뭐가 있음? 얘기고 뭐고 당장 헤어지고 집에서 꺼지라고 하고서 내쫓았음. 손은 여전히 부들부들 떨리고 몇 분간 멍하니 있었는데 걔 앞에선 눈물 한 방울도 안 나더니 갑자기 서럽게 울음이 터짐. 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라는 억울함이랑 지금까지 B랑 지냈던 게 생각나면서 엉엉 울었음. B랑은 다음 달이 4주년이었음. 4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 않음. 근데 이 거지 같은 일을 알게 된 거임? 그냥 이 상황이 너무 서러웠고 그냥 계속 울었음. B가 군대 갔을 때도 그렇게 울었는데 너무 짜증났음. 물론 G한테도 연락함.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걔도 벙어리 듬 대답하라고 하니 일하는 중이라며 다시 전화한다고 끊어버림. 그러고선 카톡이 왔는데 미안해가 끝이었음. 근데 쥐가 나한테 빌린 돈이 있단 말임. 이건 뒤에서 얘기하겠음. 욕하면서 돈도 빨리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한 달만 기다려 달라야 함. 내가 기다리겠냐고 바로 갚으라고 했는데 아직 갚진 않음. 쥐는 그 일을 계속 톡 주고받고 B는 다음 날 내가 먼저 톡 보내니까 연락함. 둘 다 하는 말이 둘이 술 먹고 실수해서 둘이서 없던 일로 하고 지내자고 했다 함. 말이 됨. 실수. 다음날에 어린 양이네. 뭐네 그딴 대화를 했으면서 한 달을 속여놓고서는 들키니까 하는 말들이 이런 식이었음. 딱 한 번이었어. 그래도 널 사랑한 건 진심이었다. 그동안 고마웠다. 널 볼 낯짝이 안 된다. 미안하다. 평생 안고 살아가겠다. 정말 지금껏 그것들한테 쏟은 내 시간이 너무 아깝고 후회됨. 쥐는 그 이후로 프로필 사진을 지 셀카로 바꾸질 않나. 그냥 사이코 같았음. 그 둘은 이 상황이 아무렇지 않아 보였음. 내가 알게 된 그날 포함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게임도 한 걸 보면 나랑 통화할 때도 일이 아니라 게임 중이었음. 그 둘은 그렇게 날 두고서 지들끼리 재미 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얼마나 웃기고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음. 머릿속에는 자꾸 그 둘의 모습이 자꾸 상상됨. 너무 역겹고 더러워서 헛구역질 나오고 사흘 넘게 아무것도 먹지 못함. 그래서 일주일도 안 돼서 5kg가 빠짐. 건강도 나빠져서 독감까지 걸림. 몸도 마음도 엄청 고생함.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음. 매일 울면서 그 둘한테 카톡으로 내 감정들을 다 쏟아냈었음. 그리고 내 SNS에도 글을 올렸었음. 망신 좀 당하라고. 그런데도 여전히 그 비의 옆에는 친구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음. 끼리끼리 노는 건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건지는 모를 일이지만 뻔뻔하게 아주 잘 사는 것 같았음. B한테는 STD 검사비 받고 차단해버림. G는 돈 관계로 엮인 상태인데 재작년 8월에 나, G, 다른 친구 이렇게 셋이서 자취 시작함. G는 1년 안 돼서 이사를 감. 1년 안 되는 시간에 G는 생활비를 나중에 준다고 한 푼도 안 냄. 알바 인생이라 월세도 빠듯해 보이길래 나중에 주라고 함. 생활비, 외식비만 해서 50만 원 정도 빌리고 핸드폰 할부금이 밀려 법적 조치 된다고 어떡하냐고 연락 와서 적금 깨서 12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줌. 그게 작년 2월이었음. 그리고 자잘하게 여행 경비 같은 거 더 하면 대충 180만 원 정도 됐음. 근데 G가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안 했었음. 연애는 많이 하면서 일은 안 함. 알바를 구하면 며칠 안 돼서 너무 한가해서 그만뒀다. 조건이 다르다. 너무 힘들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을 한 달 이상을 한 적이 없음. 그럴 때마다 속이 탔지만 그때까지는 친구의 정이 남아서 기다려줬음. 그러다 작년 10월쯤에 20만 원 정도 갚고 나서 12월에 역 같은 일을 내가 알게 된 거임. G한테는 꾸준히 연락함. 채무관계의 기한 내에 못 갚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이라도 주는 게 기본이지 않음. 근데 연락을 안 함. 늘 그랬듯 답장은 없고 전화도 안 받음. 참다 3월에 G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빌린 돈에 대한 상세 내역을 보내달라 하면서 이렇게 장문의 카톡을 보냄. 정말 이런 얘기하기 미안한데 솔직히 일 생기고 나서 너도 힘들었겠지만 난 지금도 너무 힘들거든? 너 곁에는 위로해주고 화내주고 얘기 들어주고 의지할 사람 있겠지만 난 그 이후로 옆에 아무도 없어. 이유는 너가 더 잘 알겠지. 그래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솔직히 너무 힘들다. 간신히 버티면서 잘해보려고 살고는 있는데 너 연락 오는 거 진짜 너가 원하는 거보다 더 힘들다. 일부러 안 받은 건 아니고 폰 정지되고 고장나서 못 받았어. 되는 대로 돈 보내게. 안 갚는 거 아니고 진짜 상황이 안 돼서 그래 미안하다. 근데 진짜 내가 할 말은 아닌데 부탁 하나만 할게. 나 좀 이제는 잘하면서 살고 싶거든?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라. 너도 내가 빌린 거 더러워서라도 받고 싶다며. 나 진짜 가만히 냅둬도 하루하루 죽고 싶은 거 참으면서 사는 거니까 그냥 좀 넘어가주라. 진짜 미안하다. 나 요새 정신 상태, 몸 상태 둘 다 말이 아니라서 그래. 미안하게 생각하는 건 맞는데 진짜 살기 싫어져.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이야. 정말 내가 죽어야 너 속이 편해진다면 얘기해주라.
지금 진짜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 미안하다. 진짜 좀 나도 살고 싶다. 되는 대로 돈 바로 보낼게. 미안하다. 얼탱이가 없었음 크크. 내가 가해자인가? 지금 그 일이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가? 아무튼 저 카톡을 받고서 다른 친구가 생활비 입금한 거랑 내가 주에게 입금해준 내용 캡처해서 다 보내줌. 알겠다고 함. 이후로 여전히 돈은 안 갚고 연락은 또 안 됨. 2주 지났나 갑자기 친구들이 미친 거 아니냐며 뭔가를 보여줬는데 주의 SNS인 거임? 그래 뭐 SNS 같은 거 할 수 있음 뻔뻔하게 셀카도 올리고 노는 사진도 올리고 어떻게 보면 대단하기도 하고 팔로우는 모아서 뭐 하려는 건지. 원래 SNS 잘 안 하는 애라 이상했음. 그러고 잠잠하더니 4월 초에 갑자기 아침부터 쥐한테 연락이 옴. 오늘 시간 괜찮냐고. 내가 갑자기 왜 만나려고 하냐고 물어봄. 그랬더니 진작 얼굴 보고 사과했어야 했는데 못 그런 게 미안해서 사과하려고 그런다는데 조금 무서워짐 이제 와서. 저렇게 중내만해 하다가 SNS 신나게 하고 무슨 바람이 들어서 갑자기 사과를 하겠다고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갔음. 앞에서 말했지만 5개월 지남. 나는 용서할 생각 어차피 없으니 그런 거 필요 없고 돈이나 빨리 갚고 연락이나 잘하라고 함. 알겠다더니 아직까진 연락도 없음. 진짜 웬만하면 그 돈 없는 셈 치고 싶은데 그동안 쥐가 한 짓이 너무 괘씸해서 꼭 받을 거임. 그래서 이번 주에 변호사 상담받으러 감. 내가 돈을 다 쓰더라도 꼭꼭 받아낼 거임. 비는 더 이상 엮일 일이 없어서 소식을 모르고 살았는데 세상은 너무 좁음. 얼마 전에 친구가 한 번 마주쳤는데 여자랑 있었다고 함. 예. 곳에 여친이 생김 크크. 하, 정말 대단한 똥차를 만났었음. 너무 커다란 똥차. 뭐 일이 둘 다 뻔뻔하게 잘 지내는 건지. 참, 피해자는 난데 내가 가해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역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음. 그치만 내 주변에서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욕도 해줘서 덕분에 기운 차리고 살고 있음. 나도 참 답답함. 그때 때리기라도 할걸. 찾아가서 머리라도 쥐어뜯을걸. 왜 돈은 바로 안 받았어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복수는 세상 모두가 알게 하고 그것들보다 내가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함. 쥐는 돈으로 내 속을 긁고 비는 예상치도 못하게 소식 알려주면서 다시 한번 낯짝 두꺼운 쓰레기라는 걸 자꾸 알려주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멘탈 다스림. 아마 그때 내가 핸드폰을 보지 않았다면 아직도 비랑 사귀고 있었을 거임. 너무 소름 돋네.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올까봐 걱정되고 무서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경험임. 아직도 문득문득 생각나고 꿈에도 그것들이 가끔 나온 진짜 짜증남. 평생 용서 안 할 거임. 꼭발 받고 죄책감 가지고 살았으면 함. 이왕이면 그것들이 했던 짓 똑같이 당하면 좋겠음. 제발 내 기분을 느껴봤으면 좋겠음. 내 주변에만 이 일을 알리다가 비가 애인 생겼다는 거에 빡침과 돈은 안 갚으면서 쇼핑몰 오픈 준비를 하는 지가 너무 괘씸해서 이렇게 판에 글을 쓰게 됨. 세상에 이렇게 미친 것들이 있다는 걸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었음. 널리 퍼져서 그것들도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제대로 알고 조용히 살았으면 함. 밖에서는 세상 사람 좋은 척하는 인간들아 더러운 인성 어디 잘 숨겨봐. 인생 공부시켜줘서 참 고맙다. 제발 어디 가서든 망하길 바라게. 그것들이 한 집 땄으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나름 요약해서 썼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려요.